첫 시작은 저 40대 남자 환자분 사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0대 남자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요. 요새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셨나,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여쭤봤더니 이제 반복되는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셔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격려드리고 우울증 치료를 열심히 해보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보호자분이, 부인분이 같이 따라오셨는데, 부인분은 이제 아니 이분은 우울증 치료할 게 아니고 주식 중독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제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하셨던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돈을 여기저기 꾸면서 대인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든 시금을 전폐하고 주식에만 이제 몰두를 하셨던 거죠. 네, 바로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투자 중독. 이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제 우울증 치료만 원하셨지 본인은 주식 중독, 투자 중독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보호자분은 투자 중독이니까 이걸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중독은 바로 병원에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은 많이 없고요.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걸로 상담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투자 문제나 주식, 코인 이런 도박적인 행동이나 중독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가지고 많이 파산에 이르게 돼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오신 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한 투자는 활력도 주고 경제적 이득도 주고 재테크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행동이 잘못됐거나 그걸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을 때는 중독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중독은 이제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건 이제 우리 술이나 마약 같은 걸 얘기하는 걸 물질 중독이라고 그러고, 행위 중독은 이제 이런 겁니다. 도박, 주식, 코인, 뭐 스포츠 베팅, 경륜, 경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이 중독적으로 일어날 때 저희가 이제 중독이라는 행위 중독이라는 소개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의 이제 핵심 세 가지 증상인데요. 의존과 내성과 금단입니다. 네. 의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못 끊어내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그만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걸 의존이라고 그러고, 내성은 이제 점점점 투자 액수가 늘어나고 만족도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만큼만 벌면 만족스러웠는데 내성이 생기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럼 투자 금액을 더 늘려서 이만큼의 이제 만족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파산에 이르게 되죠. 금단은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에 중독되면은 그만두게 했을 경우에 우울 무기력에 빠지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를 금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라는 거는 모든 중독은 저 핵심 세 가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사람이 투자한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닌데 투자했다고 중독이 되는 조건들이 이제 어떤 건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이번에 투자하시면 3년 후에 결과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중독적인 소개는 안 보일 겁니다. 굳이. 네. 주식, 코인 중독은 좀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독은 별로 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결과가 한참 후에 나오거나 즉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식, 코인 중독된 분은 하루에도 초단타 매매를 하시고 아침에 사고 팔고 오후에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있을수록 중독 소견이 빨라져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 때문인가요? 이뤄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따도 빨리 알아야 되고 이럴수록 중독 소견이 가까워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은 또 돈을 벌어야지 중독에 빠집니다. 주식에 100전 100패는 없습니다. 가끔은 땁니다. 법니다. 근데 100전 90패라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10승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10번 안에 들면 본전도 만회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이것 때문에 이제 간헐적으로도 돈을 따야지 중독에 더 가까워지니까요. 이 10승의 기억이 강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투자를 운으로 보냐 본인의 실력으로 보냐. 이제 나의 정보력과 판단력에 의한 실력으로 많이 보는 분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맞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독 소견을 보이지 않고 그냥 운 좋게 벌었네. 운이 나빠서 잃었네 이렇게 되는데요. 중독을 보이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잃으면 운이 안 좋았어. 돈을 벌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으로 가는 기본 조건들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중독이 잘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인간은 이제 자극 추구형이 있고 위험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극 추구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7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출연자분들이 7분이니까 10만 원씩 나눠드릴까요, 최 반장님? 아니면 가위바위보해서 그냥 70만 원 이긴 사람이 가져갈까요? 제가 결정한다면 당연히 저 가위바위보 잘하거든요. 제가 딸 수 있어. 70만 원 제가 가질래요. 그냥. 아니 저는 그냥 10만 원 주세요. 네. 아니 뭐 10만 원 갖고 뭐 하게? 70만 원이 낫죠. 아니 가위바위보를 얼마나 잘하시게 저랑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와! 잘하네. 안 되네. 저희 전 10만 원 받아가겠다. 네. 이래서 10만 원. 예. 그래서 우리 최 반장님은 자극 추구형이 될 거고요. 예. 우리 김지현 아나운서님은 위험 회피형이 될 겁니다. 네. 자극 추구형은 약간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이런 분들입니다. 충동적이고 마음이 좀 변덕스럽고 성격이 좀 급하고 씀씀이가 좀 해픈 분들. 자극 추구형입니다. 물론 이제 일생에 자극 추구를 하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하는 건 있지만 이런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 중독의 위험 회피성보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 중독인지 정말 알아보는 한번 자가진단표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혹시 투자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주식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투자 후 변명이나 거짓말이 늘었다. 손실금 본전에 집착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선물 옵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 물론 주식 얘기입니다. 코인이라면 코인으로 바꿔도 되고요. 꼭 필요한 돈인데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단타 매매와 고위험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쓴다. 주식을 위해 신용 미수 거래까지 쓴 적이 있다. 업무 시간에도 주식창을 반복하긴 한다. 네. 몇 개일지 굉장히 궁금한 분이 계셔요. 얘기 안 할래요. 예. 그럼 이제 제가 답은 안 해서 이게 속으로만 생각해요. 두세 개까지는 뭐 정상으로 보고요. 특히 2개 이하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보는데 3-4개부터는 고위험군에 속하고 5개 이상이면 이제 주식 중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8개 이상이면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 이거는 치료 수준까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는데. 아유, 좋습니다. 이게 아니 지나친 위험 회피로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갈수록 잃는 건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가장 실은 적합한 버는 것도 형태죠.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렇겠죠.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투자의 위험성이지만 조심하라는 이제 한마디 경고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냥 매번 정기 예금이나 들겠습니다. 네, 위험 회피형인 게 확실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투자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시기와 금액 설정을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한 달에 30만 원만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시고 30만 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 투자해야지 아무리 욕심이 나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만 원 투자했더니 10만 원을 이번 달에 땄습니다. 벌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을 다음 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만큼 다시 30만 원만 투자해서 이득금은 다시 투자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안전합니다. 또한 이제 혹시 제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계 이득을 50%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50% 이득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역발상으로 쉬는 겁니다. 땄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고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으니까 역발상으로 오히려 이 정도의 한계로 돈을 더 버시게 됐으면 오히려 3개월가량 이상 휴식기를 갖는 겁니다. 엄청난 자제력이네요. 네, 그럼 이제 절대 투자 중독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자를 아까 정보력이나 자기 판단력에 의해서 실력으로 좌우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운의 요소도 항상 있다는 걸 아시고 1시간이나 2시간 내에만 이 정보 수집하는 시간을 제한을 두셔야 되죠. 이 한계 설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이걸 못 지킬 것 같다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모니터링 해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 주변에서 그걸 같이 봐주는 사람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잘 지켜지나 안 지켜지는만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 투자를 모르는 가족이나 병원의 의사든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한계 설정을 제어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장기 목표 설정하실 때 보통 이렇게 하십니다. 1년 동안 목표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한다면 또 주식 계획을 들면 얼마 따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 반대를 추천드립니다. 얼마까지는 잃어도 좋다. 네, 1년 동안에 100만 원까지는 잃어도 좋다. 버려도 된다. 근데 어쩌다 벌게 되면 그냥 덤이다. 100만 원까지 손해 보면 그 올해는 그만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오히려 마이너스의 목표로 두시고 바라보시면 더 안전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주식, 코인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손실액 점검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100만 원을 10번 잃었고 500만 원을 한 번 땄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손해입니다. 네. 근데 주식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100만 원은 낮은 금액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500만 원 한 번 딴 그 큰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해보면은 잃은 적도 있지만 크게 한번 따서 비슷할 거야. 근데 500만 원 딴 만큼의 손해를 더 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억은 하찮은 겁니다. 작고 본인이 싫었던 기억은 없애버리고 강렬한 쾌감과 자극에 대한 기억만 남기 때문에 투자 손실액을 자주 점검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들여다보면 한참 잃은 거죠. 그럼 그때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 중독을 예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네. 뭐 투자 당연히 건강하고 잘 사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길인데 오늘 이제 투자 중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한 60대 중년께서 사연 주셨는데 오늘 강연 듣고 나서 보내셨어요. 투자 중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병원 말고 투자 중독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물질 중독, 뭐 마약, 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 중독에 대한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해준 데가 있는데요.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네. 도박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런 투자 중독, 이런 행위 중독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곳이 있고 1336이 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꼭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쪽에 연락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